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이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서 자체 검증한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김성달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이 관련된 뉴스가 이제 계속 좀 나왔습니다. 네. 어떤 이슈들이 있었고, 근데 이걸 보면서 이 시기에 어떤 평가 같은 것들. 네. 사실 우리 사원들은 인사평가 받잖아요. 네. 뭐 하향 평가도 받고, 네. 뭐 동료 평가도 받고, 뭐 상향 평가도 받게 되는데 국회의원 평가하는 자료들이 사실 많지 네.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취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저희가 예. 국민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게 뭘 바꿔야 되냐면 정치를 바꿔야 된다고 다들 말씀해 주십니다. 네. 그리고 국회의원분들이 국민을 위한 정책을 하느냐에 대해서 다 의구심을 갖는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정작 예. 국회의원들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체계화되어 있지 않았다 또는 정기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하고는 있지만 네. 그런데 올해 이제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경실련은 이제 지난해 저희 핵심 사업으로 현역 21대 국회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종합적으로 좀 해보고 그 결과가 총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운동을 해보자라는 합의가 있었고요. 예. 저희는 공직자나 국회의원에 대한 감시 활동은 지난 정부에서부터 지속적으로 해왔던 연장선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네. 자, 이제 그렇다면 왜 우리 인사평가할 때 막 여러 가지가 네. 있잖아요. 뭐 네. 업무 성과, 뭐 대인 관계 뭐 이런 게 다 있습니다. 항목이 나오는 네. 거예요. 기준이 나오는 건데 그렇다면 이번에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어떤 것들을 평가했는지 그 항목들을 좀 여쭤볼게요. 예, 저희가 이제 총 8가지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의정 활동이라고 보는 것들로 법안 발의 건수, 그다음에 상임위의 회의 결석률, 그다음에 본회의의 결석률을 저희가 기본적인 의정 활동에 대한 법안과 걸로 그러니까 출석 결석률인 네, 거예요.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도덕성에 관련된 겁니다. 도덕성과 관련돼서 저희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분들, 또 하나는 부동산 재산이나 주식 재산이 너무 많아서 성실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기준들을 좀 명확해서 조사를 했고요. 예. 또 하나는 이런 자질이 충분한데 과연 누구를 위한 의정 활동을 하시는지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예. 국민이냐, 뭐 기득권이나 특권 계층 아니냐라는 부분은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해서 어떤 법안들을 발의하셨는지를 저희가 또 조사해서 총 8가지 기준을 가지고 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과 기록도 하나 포함되긴 했지만 이번에 이 명단 34명 어제 발표한 명단을 첫째 적용할 때는 전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저희는 그거는 당 안에서 더 자세한 검증을 해달라라는 요구로 정리를 했습니다. 예. 보통 이제 학계에서도 뭔가를 조사를 할 때 양적 방법, 질적 방법을 좀 나누잖아요. 네. 이제 양적 방법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이제 추출하는 것이고 질적 방법은 조금 이제 주관적인 평가들이 들어가는 것인데 양적 자료, 이렇게 좀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표 발의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저주원 의원들을 조사했고 발표한 게 지금 3명입니다. 네. 어떤 식으로 조사가 됐는지도 좀 궁금하고 어떤 기간이었나요? 예. 조사 대상 기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제 21대 국회가 시작한 20년 6월부터 경실련이 이 운동을 해서 발표한 시점이 작년 9월입니다. 네. 9월, 10월 이렇게 연달아 발표를 했기 때문에 8월 말까지가 저희 조사 대상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조사 대상 기간은 2020년 6월부터 2023년 8월 말까지다. 그 기간을 조사를 했을 때 의원들의 연평균 발의 건수는 22건으로 국민들이 보기엔 많다라는 생각하실 정도로 대표 발의 나왔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 대표 발의 기준입니다. 22건인데 하위 1%를 들여다봤더니 4건 정도에 불과하다. 이거는 평균하고도 많이 이제 차이가 나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성실한 의정 활동을 누가 보더라도 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해당되는 의원들을 발표했습니다. 22건 정도가 평균이었고 평균에서 이제 하위 1%를 본 거예요. 이렇게 나왔는데 그중에서 최재형 의원 같은 경우는 보궐선거 당선자로 2022년 4월에 이제 시작을 했고 본인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1년 기준으로 하면 자기는 더 많이 했다는 거죠. 이제 의정 활동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건데 그 얘기는 어떻게 되셨어요? 이제 저희도 그 언론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보니까 법안 발의 건수가 저희가 달랐습니다. 저희가 재보궐 기간은 다 고려해서 그거는 감안을 해서 계산을 했고요. 다만 법안 발의 건수가 달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실련은 작년에 발표한 자료다 보니까 2023년 8월 말로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의원님께서는 총 7건 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발표 이후에 9월, 10월, 11월 저희가 이번에 다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이 3개월 동안에 많은 법안 발의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지금 법안 발의 건수에 차이가 생긴 것으로 저희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도 그렇고 다른 의원님들도 저희한테 이제 소명을 해주시거나 하면은 저희 안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논의가 되고 또 발표해 주시면 저희도 상실하게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형 의원에 대해서도 지금 충분히 반론 얘기하셨고 그 이후에 조사 이후 기간에 계속 발의를 했다는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석률, 출석률 이 부분은 좀 가보고 싶은데요. 본회의와 상임위, 사실 이게 좀 궁금한 게 이 자료들이 이게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다 접근할 수 있는 자료죠. 네, 예. 국회의원 열린 정보 해가지고 보면은 법안 저희들도 다 국회에 올라와 있는 자료들을 예. 다 다운받아서 했는데 문제는 이것들을 그 3년 저희가 국회의원 발의 현황도 다 아까 말씀드린 23년 8월 정도로 조사를 했을 때 보니까 네. 그 데이터를 다 모아서 분석하고 하는 과정들이 좀 힘들긴 합니다. 저희는 조직적으로 이거를 하다 보니까 그게 가능했고 오랜 기간을 투입을 한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모르시는데 국회 홈페이지를 좀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많은 자료들이 있고 상임위 내용 회의록이 다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발표한 의원별 대표 발의 현황, 또는 출결 현황, 회의록까지 다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질적인 평가, 이제 주관적으로 그 내용을 읽어보시고 이 의원은 공부 잘했나 안 했나도 다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모두 접근 가능한 자료를 데이터화한 것인데 그 중에서 이제 성실도라는 측면에 있어서 본회의와 상임위 결석률을 좀 짚어봤어요. 이게 결과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저희 경실련에서 얘기한 건 이제 처음에는 작년에는 출석률로 했을 때 보니까 출석률 했을 때는 출석한 분만 하다 보니까 첨가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나름 사유를 제출하고 출석을 하지 않은 분들도 다 제외되는 게 있어서 의원실들에서 소명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거 해서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한 거고요. 이번에는 출석하지 않았는데 나름 합당한 사유에 의해서 첨가라는 제도로 절차를 밟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그런 절차 없이 출석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만 조사를 해서 그 결석률을 조사를 한 거고요. 지금 저희가 본 분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모든 분들에게 다 평균 이하를 적용하지 않았고 하위 1%에 대해서만 저희가 적어도 하위 1% 세 분에 대해서는 뭔가 그 안에서의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성실한 의정활동 하는 거에 국민들 눈높이는 정말 부합되지 않는다고 국민들이 동의해 주실 거다 판단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명단으로 보면은 본회의 그 결석률 상위 세 분은 저희가 보면은 저희 그래픽으로 조금 전에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하고 하나는 좋은 건 또 본회의와 상임위 결석률이 제일 결석이 많으신 분은 동일하신 의원이시라서 이런 것도 사실은 국민들 보기에는 이게 정말 뭐 너무 과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그 김태호 의원실이라든지 지금 여기 나와 이름이 올라온 의원들께 좀 질의를 했었나 이게 혹시 왜 빠졌는지 저희가 경실련이 이게 어제 처음 발표된 자료가 아니라 이거는 작년에 다 한 번씩 대외적인 보도 자료나 이런 기자회견 통해서 발표된 자료이고 이후에 의원실 소명을 해오면 제가 이제 조정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선정된 이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경실련에서 이후에 들어오면 다시 논의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없었던 걸로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도 또 뭔가 이렇게 이야기가 있거나 대응을 하시면 저희도 이 시간에라도 통해서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개인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고 뭐 와병이라든지 이런 이유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의원 11명을 뽑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준은 조금 주관적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나온 거 보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그동안 언론에 많이 등장했던 이름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떤 기준이었는지 궁금하네요. 국민들이 보시기에 뭐 막말한 의원들도 있으실 것이고 이제 뭐 눈살이 찌푸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건 되게 이제 일반적으로 다 동의하시냐에 따라서 해석이 제각각일 수 있는 만큼 경실련은 일단 사회적 물의와 관련돼서 정봉계 청구를 했습니다. 의원직을 제명당하거나 탈당하시거나 또는 상실하신 의원 명랑을 받았고요. 그분들 중에 적어도 의정 활동 기간 중에 형이 확정된 분들은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충분히 자진 미달이다 판단할 수 있다고 해서 형이 확정됐거나 그리고 또 하나는 경실련이 아니라 국회 안에서도 윤리를 심사하는 심사자문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 심사자문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서 제명을 권고한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4명이시거든요. 그 4분을 포함해서 총 11분은 이번에 자질 미달로 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표에 나오는 사유라는 의미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유가 아니라 조사를 시작하게 된 사유인 거예요? 그렇죠? 조사를 하게 된 거는 일단은 적어도 사회적 물의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제명을 하시거나 당에서 제명당하거나 탈당하거나 아니면 상실하는 거가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근데 그분들을 다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분들 중에서도 의정활동 기간에 형이 확정이 된 걸 중심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윤리위의 어떤 결정 그리고 형이 확정된 것까지. 그래서 형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저희가 검증 촉구로 당에서 좀 철저히 검증해달라라는 걸로 당에 다시 전달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기가 지금 발표기 때문에 그리고 조사 시점까지 그 이후에 또 있는 것들이 빈 공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또 내년 발표할 때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내년이나 내후년 또 발표하나요? 그렇죠. 저희가 이번에 한 것들을 해서 이거는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식 얘기를 좀 가볼게요. 수억 원대 주식을 보유한 의원들이 좀 조사를 하게 됐는데 이건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신 건가요? 경실련은 이제 계속해서 도덕성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원칙과 불로소득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엄격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주식 보유 현황, 또 부동산 과다 보유 현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사 발표해 왔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그분들에 대해서 다 그걸 적용하지는 않았고요. 예. 주식이 많은데 어떤 주식이 많냐를 좀 들여다봤습니다. 예. 적어도 주식이 많은데 본인 가업과 관련된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의정활동 기간에 빈번한 거래가 일어나기 진짜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번에는 제외했고 네. 그런데 거래가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상장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는 거래가 가능할 수 있는 만큼 성실한 의정활동에도 저희가 의심할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이해충돌에 대한 우려도 클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중에 5억 원 이상의 상장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추려본 결과 5분이 선정이 되셨습니다. 5분. 네. 예. 지금 저희가 그래프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보유 자체를 문제 삼는 건 아니고. 예, 과다 보유도 경실련은 주식백지 신탁제도가 있기 때문에 주식백지 신탁제도로 하면 3천만 원 초과하면 다 매각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게 부합되면 다 과다 보유도 경실련은 동의하지 어렵지만 그분들이 그래서 다 제외돼 자제 미달이냐 이거는 이제 저희는 당에서 검증할 영역이 있다라는 분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은 제외를 했고요. 그 중에서도 거래가 빈번하고 투기로 투입 가능성이 높은 주식, 상장 주식이라는 전제하에 가업과 무관한 또 그렇게 가업과 무관하고 그리고 이제 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상장 주식으로 봤을 때 그 상위 5분, 5억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상장 주식이 단순히 많은 것도 다 들어온 건 아닙니다. 가업과 관련됐으면 저희는 그 부분은 제외를 했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금 의원을 재직하는 그 시절의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남긴 이런 것도 조사했던데. 근데 이 주식이라는 것이 그런 것들이 종목별로 가액 이런 것들이 다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주식에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고 그 통계가 얼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디서 수익이 낮고 이런 거를 판단하는 건 저희가 하기는 어렵고 그는 국회나 당 차원에서 확인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요. 경실련은 다만 상장 주식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언제든지 아까 말씀드린 의정활동이나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부 의원 측에서는 이게 좀 오해 소지가 있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들어보셨나요? 예. 그 이제 경실련에서 제안한 그 가장 많은 상장 주식을 가업과 무관한 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문제 제기한 의원님 중에 윤상현 의원님 계십니다. 윤상현 의원께서는 이제 비상장 주식도 총 주식 가액이 238억 원 작년에 재산 신고 때 공개하셨습니다. 근데 이 중에 비상장 주식이 214억 정도이고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린 상장 주식이 24억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비상장 주식의 많고 적음은 이번에는 판단하지 않았고 상장 주식이 24억 원이나 되는 건 가업과 무관한 상장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현재 그 23년 공개한 의원들 중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사유에 적합하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도 그 반론 보도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윤상현 의원실 측에서는 2020년에 공직자 재산 신고 때 비상장 주식에 대한 평가 기준이 바뀌었다. 이전부터 갖고 있던 주식이 많아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주식 증가액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감한 주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게 또 자세하게 좀 의원님께 성실하게 설명해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과정이 이걸 발표한 이유는 이제 공천이라는 중요한 그 양당에 아주 중요한 지금 과정이 있기 때문인데 이번에 이제 경실련이 주장을 하시면서 이 공천에 반영해달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게 사실 선거법 위반 논란이 조금 있는 부분이잖아요. 낙선 운동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는 거기에. 경실련이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공천 반대 명단이나 낙선 명단을 발표해 왔습니다. 다만 그것이 선거법과 접촉되지 않는 선에서 이제 그것들을 확인하고 발표해 왔고요. 저희들이 이번에도 이것 관련해서 법을 확인할 경우에 시민단체 낙천 운동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근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하냐에 대해서는 세세한 규정들이 있는 만큼 저희가 이번에도 선관위 확인을 해서
전혀 제한받지 않는다라는 답을 받고 어제 기자회견을 진행을 해서 명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할 때도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경우 시민사회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계속 확인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떤 자료 제공 수준. 네, 어쨌든 시민사회가 단체 안에서 낙천 운동을 하는 것 자체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냐를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개인적으로 같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조금 알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이 자료들을 어떻게 접근하는 방법들을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개개인이 자기 지역구 의원 평가할 때 한번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경실련의 홈페이지에 오면은 있지만 경실련은 사실 이런 낱자루가 다 공개되는 거는 국회 홈페이지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재산 신고나 이런 것도 국회 관보에 다 공개가 되고 인터넷에서 재산 관보 이렇게 하시면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정량적인 잣대나 의원 발의 현황이나 결석률, 회의록별로 출결 현황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데이터화하는 과정들은 경실련 안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그 국회 회의록이 있고 출석자는 아는데 그걸 전체를 다 통계내는 건 쉽지 않은 과정이기 때문에. 데이터화해서 하는 것들은 이제 시민사회에서 그런 정보가 있으니까요.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가시는 분, 내 지역구 의원 궁금하신 분은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활동했는지를 좀 찾아보시는 걸 좀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성달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